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입니다. 어제 양시장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여전한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는 상승 출발 이후 점점 고점을 높여가면서 1.3% 강세로 2,485포인트, 연중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1조 원 넘게 매물을 내놨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물량이 코스피 지수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0.1% 하락이었는데 장 초반의 저점 대비해서는 마감으로 가면서 점차 낙폭 줄여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만 샀는데요. 이렇게 양시장에서 메이저 수급과 개인의 방향이 엇갈립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이 수익 잘 보고 차익 실현하셨기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간추린 경제 뉴스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뉴욕 증시 기술주가 반등했습니다. 소재와 에너지 섹터가 하락하고 다시 기술주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화이자의 백신 기대감이 한풀 꺾이고 다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급격한 확산에 뉴욕주는 식당과 술집 등에 다시 제한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더나가 이달 말 코로나19 백신의 첫 번째 효능 분석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모더나도 화이자와 같은 mRNA 방식의 백신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임상 발표 예고의 모더나 주가는 8% 넘게 급등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ECB 포럼에서 코로나19 백신의 희소식에도 바이러스의 확산과 제한 강화가 반복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하며 표적 잡힌 정책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ECB의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과 목표물 장기 대출 프로그램 등이 부양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통화 정책 조정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올해 광군제 쇼핑 축제에서 역대 최대인 83조 원의 매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올해 처음으로 지난 1일부터 3일을 1차 판매 기간으로 정했는데요. 이 쇼핑 기간이 하루에서 나흘로 늘어난 것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소비가 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겁니다. 중국이 국내 경기를 위주로 한 쌍순환 발전 전략을 채택한 상황에서 소비 회복으로 인한 향후 중국 경제 전망도 밝아졌다는 평가입니다. 네, 이어서 간밤의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0.08% 하락으로 29,397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0.7% 상승이었습니다. 3,572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나스닥은 2% 넘게 상승했습니다. 11,786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좀 이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다우가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냈고 나스닥 기술주에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나스닥이 반등을 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어제와 오늘 뉴욕 증시가 좀 변동성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필요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화이자 관련돼서 백신 기대감에 기술주가 오히려 급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오늘 미국 증시가 좋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막상 시장을 열고 보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관련돼서 다우 지수는 소폭이나마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 어제 오늘 큰 틀의 변화가 없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이 나스닥 지수가 어제는 1.3% 급락해서 오늘은 2%대 급등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 잠깐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화이자에 대한 이벤트를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잠깐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린 것도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이 최근 들어서 이슈가 있었던 화이자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9일 날 그러니까 주당 41.9달러에서 어떻게 보면 3일 동안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3일 전에는 40달러를 넘어섰지만 오늘 새벽 끝난 화이자의 주가는 38.5달러. 그러니까 시장에서 화이자 때문에 글로벌 증시를 올려놨는데 막상 그 중심에 있는 화이자의 주가는 약세 모습 보이고 있다고 말 들어보겠고요.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CEO죠. 그 화이자 CEO가 어저께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매각한 금액이 한국 돈으로 뭐 자사주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국 돈으로 약 62억 원 정도에 매도를 했고 중요한 것은 어저께 상당히 급등했습니다만 어제 급등을 기화로 화이자가 주식을 매도했는데 어제 이후에 미국계 증권사의 기본적 코멘트는 앞으로 화이자가 백신이 개발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글로벌 증시 좋을 거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화이자의 CEO가 자사주를 매각했다. 이것들은 결국 앞으로 화이자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어떤 퀘션 마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퀘션 마크가 미국 증시를 좀 하락으로 이끌었다 보겠고요. 또 하나의 페이퍼를 보면은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화이자가 이번에 백신 관련된 상당히 긍정적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백신을 개발하고 옮기고 이런 과정이 상당히 저온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슬 체인이 당분간 어렵다. 따라서 WHO가 바라보는 화이자에 대한 기본적 시각이 약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증시를 소폭이나 변동성을 커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그 화이자 CEO에 대한 코멘트를 계속 좀 기사가 앞으로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화이자와 관련돼서 백신이 그렇게 개발이 잘 돼서 앞으로 주가가 좋게 된다고 그러면 왜 그 중심에 있는 CEO는 화이자의 주식을 팔았을까 그런 부분들 상당히 은연중에 시장의 어떤 의미로서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미국 3대 지수의 어떤 등락의 트렌드를 말씀드려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다우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결국 백신 때문에 애플 이런 어떤 종목들의 주가가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은 애플의 주가가 3% 그러니까 다우 30개 종목 관련돼서 상승률 1위로서 마감했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결국 백신이 개발된다 그러면 결국 맥도날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질 거다. 그런 어떤 상당히 언밸런스의 어떤 이슈 속에서 맥도날드의 주가가 2%대 그리고 인텔이 약 2%대 기본적으로 다우 30개 종목 관련돼서 11개가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줌에 대한 부분입니다. 줌이 시장의 상장 이후에 요즘은 많은 분들이 실은 줌을 통해서 그러니까 PC나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줌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줌이 결국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 관련돼서 줌이 약 9% 즉 10% 가까이 급등했다는 거 보면 백신이 앞으로 개발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 부분들 반대급부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한 모더나가 8%대 급등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모더나가 지난 5월 달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물론 화이자와 비슷한 모습인데요. 모더나가 백신 이런 개발이 있었을 때 모더나 CEO가 그때 또 주식을 팔았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모더나의 그런 어떤 악몽이 어저께 화이자 CEO의 악몽과 좀 맞물리고 있다 보겠고요. 전체적으로 S&P 500 지수의 어떤 리뷰를 보면 기본적으로 S&P 500 지수가 시장을 견인했다 이런 코멘트가 있는데 뉴스 코퍼레이션을 비롯해서 퀄컴 즉 결국 퀄컴을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들의 주가가 상당히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의 기본적인 트렌드는
어저께 상당히 급등의 어떤 피로감 속에서 주가가 상당히 혼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뭐 세부적인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보잉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 있는 하나투어나 모드투어 어떻게 보면 매출이 상당히 급감했다. 90%나 급감했다. 이런 표현을 쓰겠는데 그런 급감과 맞물려 가지고 지난 코로나 그러니까 지난 2월 초에 어떤 코로나 이슈 이후에 상당히 급락. 이 당시에는 주당 347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그나마 회복됐습니다만 180여 달러로 최근 며칠간의 그 보잉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결국 백신의 기대감이 일단 글로벌 투자자의 어떤 투자 심리를 상당히 자극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아마존에 대한 리뷰를 들어보겠는데요. AMZ통이죠. 아마존의 주가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아마존 관련돼서 좀 부정적인 이슈가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달 1,600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3,000달러. 그러니까 지난 9월 달 얼마 안 됐습니다. 뭐 9월 초 정도에 약 3,500달러. 이 당시에는 이제 백신이 개발된다 그러면 그리고 코로나가 없어진다 그러면 앞으로 아마존의 주가가 좋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기업의 기초적인 실적이나 기업 체질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이런 악재가 나오면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존의 주가 그리고 보잉의 주가 어떤 트렌드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반대적인 급부라고 말씀드려봐야 되나요? 금융업종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3월 달에 주당 130달러부터 최근 들어서는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올라오냐면요. 결국 뭐 트럼프 아직까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죠. 또한 조 바이든 이런 어떤 이슈 속에서 결국 조 바이든 뭐 이미 뭐 확정으로 볼 수 있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결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 부양 관련돼서 시장에 돈을 많이 풀 것이다. 즉 양적 완화를 지금보다 크게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금융주 주가가 최근 들어서 상승의 모습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렇다 보면 앞으로는 이제 FOMC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그 올 한 해 동안 FOMC의 기본적인 기조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금리로 즉 제로 베이스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도 기본적인 고민이 코로나19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어려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 경제를 지금보다 경제를 부양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인데요. 결국 12월 달에 미국 FOMC 때 연준이 어떤 정리를 할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경제 체질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저금리로 갈 것이다. 그런 어떤 상당히 기대감이 시장을 어떤 훈풍으로 좀 몰고 있다 보겠고요. 앞으로 뭐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중국의 그 광군제 이런 이슈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이 바라보는 중국의 어떤 기업들 어떻게 보면 알리바바를 비롯했던 기본적인 시각들은 어떻게 보면 중국 당국의 입장과 그리고 마윈이라는 어떤 알리바바의 이제 뭐 빅스피커죠. 빅스피커의 입장에 서로 걸리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거대 IT 기업 그러니까 알리바바를 비롯해 이런 어떤 포탈을 어떻게든 규제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독점 규제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다 보겠고요. 따라서 어저께 홍콩 증시에서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 샤오미가 많게는 8% 작게는 6%대 급락했다는 거 보면 결국 중국 경제나 중국의 데이터는 아무리 중국 기업들이 좋다 하더라도 중국 당국의 입장에 따라서 상당히 규제가 강한 그러니까 관치 금융에 상당히 흔들리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어제 끝난 기본적 홍콩 증시의 모습이다 보겠고요.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금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4.7 그러니까 0.7% 약세 모습 보이고 있어서 금 가격이 하락했다. 즉 안전자산이 하락했다는 것은 결국 위험자산이 주가가 지금보다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간밤 마감 상황과 또 중국 증시, 홍콩 증시 거기에 지금 금 가격 하락으로 인한 여기에 비춰봤을 때 앞으로 증시 더 상승 여지 남아 있다라는 의견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국내 반도체 업계가 이제 바이든 당선자의 향후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계속 중국과 압박을 이런 갈등을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반도체 5G 이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그
아무리 기술력이 좋다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을 때 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중국과 미국이 수출 1위, 수출 2위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돼서는 뭐 시진핑 주석과 입장은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게 된다면 새로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서 4세대 넘어서 5세대, 즉 5G 관련돼서 어떤 입장일지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국내 통신 업종의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좀 이런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런 판단이 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대통령이죠. 아직까지는 뭐 내정자인데요. 조 바이든 정부 관련돼서 중국 관련돼서 과거처럼 얼마나 갈등을 좀 축소할 것인가 또는 확대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큰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증시의 어떤 급등 그런 이면에는 결국 미국이 어렵게 되는 것은 그만큼 중국이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판단과 맞물려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결국 그 새로운 대통령이 있다 하더라도 직전 트럼프 대통령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뭐 그 하나금융 투자의 페이퍼 지금 화면에 좀 보고 계시는데 결국 그 미국의 어떤 바이든 대통령의 내정자의 어떤 정책을 좀 잠깐 비교해 놓은 페이퍼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측을 보실 필요가 없죠. 이제 왼쪽만 보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조 바이든 정책을 좀 비교해 보면 이것이 결국 정책이라기보다 공약으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몇 가지 좀 체크할 부분이 있는데요.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세금 조세 제도를 상당히 인하했습니다만 결국 조 바이든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올릴 예정이랍니다. 즉 앞으로는 결국 법인세를 그만 인하하게 되면 국가 재정의 부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금을 좀 올리고 그 대신에 미국 기업이 그만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주겠다 이런 판단인데요. 세금은 상당히 좀 올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는 환경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 쪽에 상당히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국 환경 인프라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가장 팩트는 이 팩트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4년간 그러니까 대통령 내가 재임했을 때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거겠죠. 결국 5세대 그리고 AI 등 3천억 달러 정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현 대통령은 보조금이나 규제 즉 돈이 들지 않은 규제 완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첨단 기술 쪽에 지금보다 더 투자하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투자하게 된다면 그게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이 큰 어떤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한국인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고민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화웨이 그러니까 한국의 두 빅메이커 통신이나 이런 반도체 쪽에서 가장 큰 고민이 화웨이가 그동안 매출의 상당 부분을 좀 했는데 결국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지금보다 어렵게 하게 된다면 결국 화웨이가 매출이 줄어들 것이고 화웨이가 매출이 줄어든다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화웨이에 대한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판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화웨이가 아직까지 가정입니다만 화웨이가 미국 당국의 규제를 통해서 그만큼 매출이 줄어든다 그러면 그 빈 공간을 메꾸는 어떤 중국의 업체가 아직까지 크지 않습니다만 오포, 샤오미 이런 어떤 이제는 뭐 중형 기업이죠. 중형 기업들이 화웨이 기술을 복사하고 화웨이의 어떤 사이즈를 그만큼 흡수한다 이런 판단 속에서 당분간은 부정적이지만 길게 보면 화웨이의 어떤 후발주자가 나올 거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결국 국내 비메모리 이런 반도체 쪽으로는 당장은 충격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없지 않겠나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좀 페이퍼를 좀 보여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5G 관련돼서 국내 통신업종의 리뷰를 좀 말씀드려보겠는데 자 보시는 것이 KT 차트입니다. 지난 2020년 2월 달부터 물론 3월 달, 4월 달에는 아시는 것처럼 결국 코로나19 어떤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주가라고 뭐 당연한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11월 달 이후에 어떻게 보면 11월 달 이후라는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런 어떤 관측이 좀 더 뚜렷해지면서 KT 주가가 소폭이나마 상승했다는 거 보면 결국 국내 투자자 그리고 외국계 투자자들이 KT는 결국 이번에 조 바이든 내정자가 있다 하더라도 좋아질 거다. 그런 어떤 기대감이 소폭이나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SK텔레콤도 비슷한 반응입니다. 물론
결국 뭐 경제가 어렵다면 그만큼 통신업종의 기본적인 특징이 내수 방어주죠. 내수 방어주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밥은 못 먹다 하더라도 전환할 것이다. 그런 어떤 내수 방어주인데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SK텔레콤 그리고 지금 보시는 KT의 주가가 소폭이나마 상승한 것이 결국 조 바이든 내정자의 어떤 모습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수 방어주는 통신업종이 상승한지 중요한 어떤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11월 달 이후에 소폭이나마 상승의 모습 보이겠다. 이런 모습 보면 일단 국내에는 소폭이나마 좀 긍정적이다. 이런 시그널 말씀 드려보겠고요. 최근 들어 삼성전자가 그 버라이즌이라고 그러죠. 버라이즌 같은 게 미국의 어떤 통신 회사죠. 한국의 KT나 SK보다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큰 회사인데 최근 미 버라이즌과 8조 원대 규모의 어떤 5G 장비를 계약했다. 이런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통신 장비를 계약했다는 것을 길게 보면 앞으로 그러니까 한국의 LG텔레콤이 그 중국의 샤오미 어떤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네트워크 장비를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버라이즌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이 정도 어떤 사이즈로 장비 계약했다 그러면 그래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이익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뭐 11월 달에 비할 수 없습니다만 앞서 보셨던 차트와 다르게 지난 3월 중순 이후에 급락 이후에는 삼성전자가 소폭이나 상승하겠다는 것들이 실적도 있겠지만 결국 조 바이든 내정자 관련돼서 5G 어떤 기대감이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면 당장은 아니죠. 당장은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화웨이 어떤 반대 급부에 따라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중국의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가 진행이 됐죠. 그간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폭발을 하면서 알리바바 역대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는데요.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냈죠. 국내 소비재주들도 수혜를 받을 텐데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것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대한 관건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 이것이 시장에 대한 반응을 보시기 전에 결국 이후에 어떤 시장에 대한 리뷰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중국 그 광군제 아시는 것처럼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광군절 때 뭐 얼마나 매출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 알리바바가 어떻게 보면 계속 리얼타임으로 나오는데 올해는 좀 그런 부분이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그 중국이 그 알리바바의 그 마윤 회장이 그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코멘트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 기본적인 자회사죠. 그 엔트그룹이 상장이 불발됐습니다. 만약에 상장이 됐다고 그러면 11월 5일이죠. 11월 5일 날 상장이 돼서 이것이 또 다른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결국 중국 당국이 엔트그룹 관련돼서 불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충격이 커졌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알리바바가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리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알리바바의 데이터를 좀 보시면요. 11일 새벽에 초당 구매 상품량 순간 건수가 58만 건. 이게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상당히 이렇다 보니까 역대 최대의 모습 기록하고 있다. 이런 판단인데 중요한 것은 이와 관련돼서 알리바바가 결국 중국 정부와 보이지 않게 갈등이 좀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광군제, 우리 과거에는 광군절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광군절 입장이 정리되는데 광군제가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싱글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 그리고 또한 한번 갔다 오신 분들 이런 부분들 즉 외로운 사람을 해가지고 우리가 광군제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일이라는 단어가 좀 외롭다 이런 코멘트를 가지고 있고요. 11월 11일이면 결국 1의 자리가 4개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이것을 좀 이벤트화, 즉 알리바바가 상당히 2009년인가요? 그때부터 상당히 이벤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광군제를 통해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그런 부분을 뛰어넘을 것처럼 알리바바가 글로벌 포탈에 큰 의미가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국내 어떤 관련 종목들이 결국 얼마나 이슈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과거의 모습이죠. 과거의 모습 보면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이런 부분의 주가가 광군절 때 상당히 좀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결국 최근 들어 차트의 모습으로 그렇게 유의성이 있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결국 11월 11일 이때 주가가 오히려 LG생건은 주가가 좀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최근 들어서 소비재 쪽의 페이퍼를 보면 LG생건이나 이런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 관련돼서 광군절 관련돼서
좀 수혜가 있다 이런 코멘트는 예상보다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는 소폭이나마 약간 상승 모습 보이는데 결국 LG생건의 그 담당 소비재 섹터 애널리스트들은 광군절 관련돼서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좀 판단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종목 관련돼서 아모레퍼시픽 어마무시한 아모레퍼시픽인데 지난 시기에 상당히 지난 2018년만 보더라도 이게 어마무시하게 주가가 300만 원대 그 이전에 상당히 또 올라갔습니다만 결국 상당히 주가가 급락의 모습 보이겠고요. 지난 2019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 이후에 그러니까 11월 12일을 좀 보시면 앞서 보시는 것처럼 LG생건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겠지 않죠. LG생건은 그 당시에 주가가 소폭이나 하락했는데 오히려 아모레퍼시픽은 주가가 상승의 모습 보이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어제와 그제 그러니까 광군절 때 상당히 단기간에 신기록 이슈가 있어서 아모레퍼시픽과 LG생건이 주가가 데일리 기준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몇몇 페이퍼를 보면 한국의 상품 그러니까 알리바바 이렇게 리스팅업을 보면 결국 아직까지도 외국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 알리바바의 어떤 구매자들은 아직까지도 한국 관련돼서 그 화장품 이런 종목들을 상당히 좀 선호한 모습 보이습니다만 주가는 상당히 그렇게 상승의 모습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작년 기준에 알리바바는 이렇게 광군절 때 해외 직접 구매 수익이가 2년 연속 3일 달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겠고요. 정리해보면 결국 이게 우리가 광군절을 보셔야 될 것이 아니라 국내 내수나 국내 경제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판단 같은데요. KDI가 어저께 그 한국의 어떤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1로 하향했다는 거 보면 결국 3.1에서 3.5에서 3.1 상당히 작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시장을 상당히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상당히 시장이 지금보다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잠깐 이 페이퍼를 보실 것 같습니다. 자, KDI가 기본적으로 시각을 좀 우리가 팁을 좀 얻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습니다만 12월 달이기 때문에 올해는 1.1의 역성장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3.1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는데 중요한 것은 서비스업의 부진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다 그러면 올해를 넘어서 내년 기대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의 어떤 트렌드는 상당히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주가에 대한 상승보다도 기본 베이스는 상당히 약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또 광군제보다는 국내 경제 기본적인 펀더멘털도 봐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시장 쟁점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타임입니다.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시장이 좀 모습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폭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이 V자 반등을 이끌어냈는데 최근에는 또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죠. 어제 시장 양시장 시총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앞으로에도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앵커님도 좋게 보시죠?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 같이 좋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갑자기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은 무엇보다 원래는 보통 이런 패턴이었죠. 어떤 주가가 저점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고 그래서 한참 오른 다음에 한 1차 랠리를 마칠 즈음에 개인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좀 팔고 다시 2차 랠리가 들어가는 이런 패턴이었는데 이번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개인들이 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을 다시 보거나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시가총액과 GDP를 많이 비교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를 조금 어렵게 용어화시켜서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게 되면 버핏 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시가총액과 한 국가의 총 시가총액과 그리고 GDP를 나눠서 백분율을 하게 되면
이게 버핏 지수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국가의 주식 시장이 과열인지 아닌지 이런 걸 판단할 때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워렌 버핏이 직접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 뭐 한 70% 이상 100%가 넘어가게 되면 뭐 과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과매도다 뭐 이런 쪽으로 단순하게 수치화시켜서 평가를 하는데, 근데 항상 공식을 만들고 수치화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어떤 시가총액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와 비교하게 되면 이제 100%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시장이 과열됐다. 아니면 시장이 이제 조금 오를 부분들이 좀 구석이 좀 덜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지수 자체에 대한 왜곡이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면 개발한 미국 같은 경우는, 지수를 개발한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벌써 한 2, 3년 전부터 GDP 대비해서 120%대, 뭐 최근에는 130%대까지도 올라갔다고 하게 되면 안 맞네요. 네,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거기서 적용시킬 수 없는 지수고요. 게다가 또 내부적인 흐름들, 즉 단순하게 시가총액만 계산하게 되면 기업의 수익성,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ROE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해서 만약에 수익성이 뛰어난 회사, 뭐 한 20, 30%대를 만약에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시총과 함께 주가 수준이 이 정도인데, 만약에 내년 가게 되면 한 1, 2년 뒤면은 바로 영업이익률과 함께 보여주는 수익성이 두세 배는 아니죠. 한 50%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 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무시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지수겠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시장 분위기는 딱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일단 좀 가파르다고 보여지고는 있지만 워낙 강세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방역 잘했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백신이나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서의 변화를 보게 되면 훨씬 더 기대감이 높다는 부분들도 반영이 돼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달러와의 약세 추이와 원화 강세 추이를 연결시켜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환영해야죠. 그리고 좀 계속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개인들은 지금 최근에 계속 매도세로 이끌어가면서 한 2,400 넘으면 또 조정 들어올 거야 라는 쪽에서 한번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단계인데, 근데 뭐 수익을 한번 실현해서 일단 내 계좌 이만큼 됐네 라고 뿌듯하게 바라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주식은 매도를 하는데 신용잔고가 늘어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기존에 만약에 싸게 샀던 부분들은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신용을 통해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또 뭔가 미스가 될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무거운데, 여기는 오히려 신용잔고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수의 흐름보다 신용잔고가 먼저 늘어난다. 이 부분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 쪽에서 또 동향들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지만 시장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이 운송과 관련한 업종들도 참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항공주들뿐만 아니라 백신을 저온에서 보관하고 운송하는 이 이른바 콜드체인 관련주들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한 종목들도 짚어주시고 투자 전략도 같이 주실까요? 네, 앵커님은 지금 요즘 대장주가 콜드체인 대장주가 대한과학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외국인 기관 다 샀는데 이거 그냥 오늘 또 딱 사서 한 10% 먹을까요? 저는 그렇게 위험한 투자는 조금 지양하는 편이라서요. 네. 예. 그렇군요. 예. 그 공격적인 매매는 예전 앵커분은 상당히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네, 일단, 관련돼서, 콜드체인이라고 요즘 뜨고 있죠. 백신이, 상온에 보관하면 절대 안 된다. 효능이 없다. 라는 쪽에서 이쪽이 벌써 한 2, 3일 전부터 테마로 이어끌어지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대한과학 같은 경우, 극좋은 백신 보관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원래 이 회사가 과학 기자재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영업이 순이익 한 20억대 정도에서 계속 이끌어지는 회사가 이 기술이 부합받으면서 시총 1,50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관련된 매출 비중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태경케미칼인데 이 회사는 업력이 상당히 높죠.
탄산가스 쪽에 드라이 아이스 이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시총이 1270억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뉴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탄산가스가 품절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올라갈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가파르게 올라오긴 하네요. 근데 속도는 조금 문제가 있어도 아마 지금 공급 부족 때문에 이어지는 가격과 함께 생각하게 되면 일단 관심은 둬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비싸 보이고요. 일신바이오는 좋은 회사입니다. 지금 실적 흐름들과 어떤 재무 구조 흐름들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면서 바이오 쪽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회사인데 이번에 이런 테마로 같이 엮이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일단 시총이 3,800억대 좀 비싸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저하게 되고요. 그 밖에 동아소시오홀딩스라는 회사가 용마로직스, 예, 이름이 멋있습니다. 용마, 네, 용의 말인가요? 네, 하여튼간 이 자회사를 갖고 있으면서 의약품 운송 쪽에 담당을 하다 보니까 또 부각을 받고요. 항공주도 역시나 우리 준비 잘하고 있어요. 백신만 만들어주세요. 바로 수송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약품 운송 자격을 갖고 있는 항공사가 글로벌 항공사 중에 18개가 있는데 그중에 두 회사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라고 하면서 또 기대감이 높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서 어제까지는 주가가 강했는데 오늘 새벽에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를 보게 되면 화이자가 유통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말로 출시할 계획도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주가가 어떨까요? 당연히 초저온으로 유통 안 시키게 되면 당연히 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당장 초반부터 좀 꺾일 가능성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기대감이 좀 크게 반영되면서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경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게다가 이게 뭐 기술만 갖고 있다고 모두가 아니죠. 항상 백신 개발돼서 그럼 상용화되고 그러면 우리나라까지 들여오는데 어느 회사랑 계약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겠죠. 그래야 수주 확인해서 실적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 미리미리 뛴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미리 샀다가 파는 정도 그 정도가 가장 맞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일단 버블이 좀 많아 보입니다. 이 점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확정이 좀 되면서 이 향후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판매 기대감 높아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또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긍정적일 거라는 전망이 따르고 있죠. 현대차 그룹주들 또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 또 어제장에서는 특히 기아차가 굉장히 강했는데 자, 우리 국내 자동차주들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자동차주 전망에 대해서는 계속 좋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또 제가 됐습니다, 잘했으니까 파세요라고 하게 되면 좀 이상하겠죠. 네, 자동차주는 여전히 좋게 보면서 내년까지도 끌고 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딱 하나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환율이죠. 물론 환율과 관련돼서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어떤 수출 기업들의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 해외 기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좀 마음에 걸리는 정도죠. 그래서 아마 속도 조절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관점은 보여지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기아차는 일단 또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형님. 그리고 부르릉 하고 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또 신고가가 나오는 모습들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의 어떤 자동차 쪽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되는 부분보다 서서히 계속 군부를 지펴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제 같은 자리에서 기아차가 갑자기 또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되면 살짝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또 늘릴 수 있는 좀 매매의 묘미죠. 그냥 무조건 보유해서 끝까지 가져간다라는 전략도 좋은데 하지만 100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한 20, 30주 정도는 단기적으로 좀 이격도 벌어지고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줄였다가 또 차익 매물을 나오게 되면 섹터 괜찮아 보이는데 섹터 안에서 추세 안쪽으로 조정이네. 그러면 그때 사고 하는 이런 매매의 맛도 있어야 주식할 맛이 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어제 기아차 입장 쪽으로는 살짝 매도 그리고 다시 조정받으면은 팔았던 거 다시 매수 이 정도로 보는 게 좋아 보이고요. 게다가 또 지금 최근에 나온 기아차와 현대차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새로운 산업 쪽에 이제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가 가장 큰 고민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노조 죽겠어요. 뭐 지금 생산성이 그러니까 생산성이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쪽에서 꼴찌예요.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노조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한 2년째인가요? 지금 무분규 노조로 나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어떤 정의선 이제 회장이죠. 회장이 직접
생기기 시작하는 분위기고 거기다가 지금 노조와의 대화에서도 직접 참여하는 열정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노사가 약간 여러 가지 변화를 좀 이끌어낸다는 쪽에서도 좀 더 긍정적일 수 있고요. 게다가 또 신산업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산업 투자도 좀 적극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분위기인데 최근에 로봇이죠. 보스턴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보스턴 무슨 그룹이런 것 같은데요. 네, 거기 네 발 달린 개가 유명하죠. 예, 그러면서 보행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로봇을 개발하는 쪽까지도 인수를 할 정도로 그리고 또 어제는 플라잉 택시라고 하는 쪽이 또 국토교통부에서 시범으로 날리다 보니까 현대차도 이쪽 하는데 한 2025년도까지 상용화 목표인데 이러다 보니까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좋은 말만 드렸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라든가 또 이제 미국 쪽도 물론 이제 바이든 후보와 바이든 당선인이죠. 당선인과 민주당의 기조가 자유무역주의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당장 기존에 이어가던 트럼프 대통령 아직은 대통령이죠. 어렵습니다. 네, 호칭 붙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가던 까지 모든 게 미국으로 들어와서 생산하라라고 하는 리쇼어링 정책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갈지는 약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냥 질주하기보다는 조금씩 눈치 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과 실적 나오는 거 확인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3분기에 그래도 대거 비용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기대를 계속 높여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하는지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좋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살짝 어떤 브레이크도 밟아가면서 움직이는 자동차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4도, 춘천은 영하 2도로 쌀쌀합니다. 오늘 낮에는 서울이 17도를 보이겠고 춘천은 15도로 일교차가 무려 17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와 충청도, 전라도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요즘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서울 동북권과 경상도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서울을 비롯해 보시는 지역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현재 아침 기온 서울 4도, 수원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수원 17도, 대전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아침 기온 속초 5도, 강릉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속초와 강릉의 낮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 5도, 대구 2도로 출발하면서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 이하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날씨도 맑겠습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구름만 지나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휴일인 일요일에 제주도는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